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벌써 코끝이 살짝 시린 거 보니까 또 제가 또 코가 높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지 네. 겨울이 이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낙엽도 하나둘 톡톡 떨어지고 점점 추워지는 게 금세 가을이 지나겠구나. 나이를 또 먹겠구나. 이런 기분에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직 한창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 가을은 네. 계절의 이제 시계로 보면은 이제 봄, 여름, 가을이요? 겨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와. 아니 저는 가을이 가는 게 네. 그렇게 뭐 아쉽지는 않은데 솔직히 올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슬프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보다 더 슬프실 것 같아요. 또 나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점점 와인 같은 사람이라서 예. 네, 더 깊이가 있어지고 지금 오.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응원합니다. 네. 네. 아직 뭐 은솔 씨는 뭐 이런 기분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남은 2달 동안 또 선배님의 2022년을 이 마지막 젊음을 꽉 채우면 되죠. 마지막 젊음? 네, 마지막 입새. 네, 좋아요. 네. 네, 그럼 올 한 해를 더 꽉 채우기 위한 과거 여행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68년 11월 2일 북한 무장공비가 경북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했습니다. 이들의 침투 목적은 이전 1.21 청와대 기습 사태의 실패를 만회하고 남한에서 반정부 민중봉기를 일으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들은 밤중에 8개 조로 나누어져 경상북도 울진군 고포 해안에 상륙한 뒤 울진, 삼척, 봉화, 명주, 정선 등지로 침투했습니다.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였던 거죠? 무려 120명이었습니다. 10월 30일부터 3일에 걸쳐서 침투했다고 해요. 갖가지 옷차림에 기관단총과 수류탄을 지닌 무장공비들은 주민들을 집합시킨 다음 북한 책자를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발전상을 선전하고 정치 사상을 교육하면서 인민유격대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특히 이 당시 평창군 산간마을에서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 대중의 큰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때가 그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에 싫어요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죠. 맞아요. 유명하죠. 당시 이승복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이승복의 죽음 이후 국민들의 반공 정서가 더욱 거세졌어요. 당시 주민들의 연이은 신고를 받은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30분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을종 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향토 예비군을 출동시켜 소탕 작전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11월 16일까지 3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으며 연말까지 무장공비 소탕 작전은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11월 2일 오 공화국 시절의 온갖 비리를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제13대 국회는 당시 오공비리 특별위원회 등의 특위를 만들어 오 공화국의 성립 과정과 통치기간 중 권력형 비리를 집중 추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네, 이 당시 조사 대상 중 하나가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은 일해재단이었는데요. 이 재단 설립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기금 모금의 강제성과 재단 기금의 청와대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당시 밝혀진 재단의 재산 규모가 엄청나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었던 사건입니다. 또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고 이 청문회에서는 5.17 계엄 확대 조치의 배경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조작 여부에 관한 질문과 증언을 들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은 그 당시 김대중 총재에게 사형을 내렸던 사건이잖아요.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1980년 언론인 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문제도 다루면서 보안사 관계자와 언론사주, 해직 기자 등의 증언을 들으며 오 공화국의 언론 통제 정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이웃짐 속에서 지냈습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전두환 씨의 비리 사과와 백담사 은둔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국회 청문회는 TV로 생방송돼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고 이후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17년에는 중동 비극의 시작을 알린 벨푸어 선언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중동 비극의 시작이었나요? 네, 이게 벨푸어 선언이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가 류택의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백작에게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보낸 서한이었는데요. 이 선언은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급증시켰어요. 결국 선언 당시 8만 명 수준이던 유대 인구가 2차 대전 직후 50만 명으로 불어나면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독일 지질학자 알프레트 베게너가 사망했는데요. 진혁 씨, 판게아라는 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제가 또 과학 앵커 아닙니까? 그렇죠. 이 판이 말이야. 옛날에는 이게 하나로 이게 뭉쳐 있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구의 대륙이 하나로 뭉쳐진 판게아라는 개념을 제안한 게 바로 알프레트 베게너였는데요. 이분이 1915년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알프레트는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해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못 믿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